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추가 폭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코스피가 이제 1717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 자체는 나스닥이 한 4% 가까이 좀 빠졌고, 다우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이제 전날에 거의 이제 15% 넘게 좀 오르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이는 그런 지수였는데, 우리나라 금요일 차트도 좀 음봉으로 끝났고, 미국 증시도 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을 나오기는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실물 경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5%에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 10% 정도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V자 반등은 사실 거의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 이제 추가 매수,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현금화 비중이 좋고, 그 두 번째 하락, 두 번째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1700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을 할지 이제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내일 그 월요일 날의 주가는 100%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할 확률, 모든 것은 이제 가능성이에요. 확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을 현금화를 했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4% 넘게 떠서 이제 올라갔지만, 저는 아직 인버스는 팔진 않고 있고 조금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이 있잖아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요즘에 이 책에서 정말 뼈를 때리는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문장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공포심에 아무것도 사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할 때에는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문을 해보라 그래요. 투자자들이 현재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사람들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라고 하는지 피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연속 한 4일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들었냐면은,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도 하고, 미국에서 2조 달러 경기 부양책도 쓰고, G20에서 글로벌 공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사태는 결국에는 끝날 것이고,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좀 들었고, 저는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흥분이 되고 좋은 소식이 가득할 때는 오히려 시장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시장을 조금 지배를 했을 때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미국의 3분기 GDP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가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그 2분기 GDP는 일단 최악으로 나올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GDP가 엄청나게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8, 90%는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시장이 급락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하락을 좀 그렸는데,
만약에 2분기에서 마이너스 GDP를 찍고 3분기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면은 주가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락이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은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사태가 3분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은 2분기에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커지고 유럽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재정 정책도 쓰고 있고 금융 정책도 쓰고 있고 회사채도 사주고 그런 지금 경기를 방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희망인데, 3분기에는 좀 돌아설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바닥은 지금 예전에 이제 바닥을 쳤던 그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1400대 후반 1490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구간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은 또 다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08년에도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그 지수가 한 번에 하락을 하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은 2017년도 말에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한 번 크게 한 20% 정도 하락을 했죠. 나스닥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처럼 하락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GDP 성장률과 굉장히 그 매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17년까지는 GDP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2%대까지 굉장히 잘 나왔는데, 2019년 1분기가 이제 역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8년 2분기는 재밌게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2019년 1분기가 가장 피크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GDP 성장률이 가장 6% 넘는 그런 GDP 성장률을 보였죠. 그리고 2019년 2분기부터 이제 그 하락폭을 줄였고 3분기에 드디어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지수를 다시 보면은, 지수의 저점이 언제 생겼냐? 2008년 11월 달, 12월 달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8년 4월 달 GDP 성장률이 그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 사실 GDP의 가장 피크는 4분기가 아니라 2019년 1분기가 이제 더 극심한 그런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미리,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를 미리 선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먼저 떨어졌고, 오히려 그 1분기, 2019년 1분기가 가장 GDP 성장률이 낮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가를 보시면은 이 저점을 더 깨지는 않고 이 저점에서 다시 바닥을 한번 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보통 GDP 성장률, 주가는 그 어떤 경기를 선 반영하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는 미리 선 반영해서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주가는 2분기 실적을 미리 다 선 반영한 그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3분기가 만약에 2분기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만약에 아니면은 조금 비슷한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지수는 반등하기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바닥권을 다지는 지수를 조금 더 깨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이제 급등, 지금 2019년처럼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긴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3분기가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된다면은 지수는 2008년, 2009년 초처럼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나서, 보시면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1분기 최악의 실적이 나올 때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20년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확실화되고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치만 중요한 거는, 지금 1500선을 깨고 내려간 거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잡히고 추세적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애플에서 매장을 열고 스타벅스 매장을 열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런 시점이 이제 3분기에 이제 확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한 4월 이제 중순이나 4월 말부터는 이제 3분기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일 텐데 저의 희망과 바람대로 3분기에 턴을 할 거라면은 아마 4월 달 중순 그리고 말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의 이제 지수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이 정도로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만의 그런 시나리오랑 관점을 가지고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의 이제 매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